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5월 24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적표로 매기면 혹은 장사로 치면 본전도 못 찾은 마이너스 장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향해 출발할 때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양쪽이 원하는 것에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쪽이 원하는 것의 소위 말하는 미국은 선비핵화 후 체제보장, 북한은 선체제보장 후 비핵화에 간극을 줄이는 얘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트럼프에게 인격 말살당하고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계획해두었던 30분 1대1 단독회담을 하기 전에 34분간에 걸친 돌발 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니까 답을 했는데 그 질문이 쏟아지도록 한 배경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미북 정상회담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나쁠 것 없다 라는 말, 폭탄 같은 발언이죠. 이 뭐 지금 스무드하게 잘 돼가는 줄 알았더니 이 말을 뱉자 기자들이 벌떼같이 대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했을까요? 전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0개의 기자들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한 것, 기자들이 물으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하는 대통령으로서 그걸 물리치지 못해 그 유혹을 못 물리쳐서 답을 하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계획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이때까지 쌓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불만 쌓인 걸 폭발한 겁니다. 10개의 질문을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 없이 감정은 딱 하나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당신 때문이고 당신이 장을 만들어줘서 잘 된다 해서 왔고 앞으로 이 잘 돼가야 되는 것도 당신 책임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김정은은 그런 놈이라 치자. 내가 당신한테 확실하게 따질 거다. 그 지금 배경을 출구를 지금 은연중에 깔아놓은 겁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문 대통령을 좋은 중재자라고 생각하느냐? 엑셀런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문 대통령 같은 분을 대통령을 갖는 걸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해라. 문 대통령이 아니면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통역하는 사람한테 내 말 제대로 전할 수 있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통역이 그걸 통역 못할 리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literally meaning, 말하는 그대로의 뜻을 단순 통역 못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걸 질문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미는 내가 진짜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전하겠나 이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문 대통령이 당신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이유, 당신 잘났어가 아니야. 이제 남은 숙제를 제대로 하라고 내가 지금 등을 치는 거야. 그걸 통역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상대방에게,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에게 제대로 그 의사를 전달해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계산된 행동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고
나쁠 것도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할 거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트럼프가 절대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입장은 아니죠. 내가 말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얘기하지만 속은 다 썩어 빠진다. 당신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날라올 때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물론 국민들에게 발표도 안 하고 갔지만 뭘 하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도록 우리가 확실한 중재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정자가 되겠다고 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니 당신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중재한단 말인가. 내가 이때까지 당신 말을 듣고 정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할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 워싱턴에서 나에게 어드바이스 하는 걸 들어보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계속 국민들에게 완전한 비핵화라고 떠든 것 자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못하면 내가 미국 국민을 속이고 내가 진짜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당신이 3월 9일날 당신 특사를 시켜서 워싱턴에 와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할 의사가 있다고 내한테 전달했고, 나는 그 말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설마 한국 대통령이 감히 미국 대통령에 풍선 불어 뻥을 튀겨 얘기할 리는 없다라고 받아들인 거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당신이 처음부터 워싱턴 DC에 특사를 보낸 의도도 의심스럽고,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을 더 중시 여기는 것보다도 김정은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정말 나쁜 놈이다. 시진핑이 이거 정말 최고의 도박사다. 포카 페이스를 가진 포카 플레이어다.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거다. 나도 너의 못지않은, 시진핑 당신의 못지않은 포카 페이스를 가진 포카 플레이어다. 도박꾼이다. 그렇지만 도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처음 3월 27일 김정은이 중국 가는 건 그렇다 치고 우리도 알게 됐지만 5월 7일 다렌으로 부르는 걸 보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뒤 그때부터 김정은 태도를 지금 다르게 보이고 있다. 시진핑 믿을 파트는 못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좋은 일 없을 거다. 내가 무역으로 보복하겠다. 보복이란 용어는 안 썼지만 분위기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가관인 게, 문 대통령 당신은 시진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아, 참 그렇지. 문 대통령이 앉아있는 한국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바로 옆이니까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려울 거야. 한마디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가 뭔 말 해도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과, 내가 여기 북한의 입장을 설득시키러 당신한테 온 게 아니고 한미 공조를 제대로 해가지고 북한과의 그 원칙 하에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하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역하지 말래요. 들어보나 마나다 이거지. 안 해도 빤한 내용이다 이거지. 안 해도 빤한 내용이라는 것은 네 뜻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 했지만 한 번도 진실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냐 이거지. 한미 공조니 What's so called alliance, US-Korea alliance,
뭐 얼라이언스 갖다 붙이지 마라 이거지. 동맹이라는 이름 갖다 붙이지 말고 미국과 똑같이 보조를 맞춰 간다느니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한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끌어내도록 협조를 다 한다느니 그런 말 통역할 필요 없다. 들으나 마나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무시가 어디 있어요. 이걸 전부 지금 기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못 믿겠어. 그리고 진정성도 없어. 한미동맹 어쩌고저쩌고 진정성도 없어. 그리고 처음부터 와가 북한 완전한 비핵화 한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서 나타난 남북한이 자기들끼리 남북 문제의 주권을 잡고 해보자라는 그걸 만들기 위한 그게 제대로 가도록 하는 배경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설 생각이었어. 이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켈리 특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국이 북한이 실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너무 크게 부풀려 가지고 미국에게 알려줬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너무 크게 부풀려가 알려준 것이 문 대통령이 순수하게 그런 욕심, 북한이 그렇게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을 바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한 비핵화를 안 할 것을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한자리에 앉추기 위해서 알면서도 거짓말한 건지. 옛날에 햇볕 정책, 북한에게 돈 주면은 인민들 먹여 살리는데 쓸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얘기하고 돈 갖다 준 김대중 대통령, 정말 김정일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갖다 줬을까요? 그렇다면 북한 하나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이 진짜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지한 거예요. 북한을 전혀 모른다는 거고. 저는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증거가 있어요. 무지하지 않다는. 북한의 본심을 다 안다는. 왜냐하면 지금도 북비핵화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번 워싱턴에 가서도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죠. 감히 입 밖에도 못 냈어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 먼저고, 뭐 중국도 했죠. 적정한 수준에서의 북한의 체제 보장, 체제 위협에 대한 것을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해줘야 된다고 트럼프 얘기하는데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적정한 선이라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이 앞서서 북한을 대변해주면서 단계적 조치를 해가며 핵비핵화의 단계적 조치를 하면, 한 단계 비핵화 조치를 하면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한 단계 또 더 뭐 예를 들면 실험장 폐쇄하면 뭐하고, 핵물질 좀 갖다 놓으면은 한미 군사훈련 완전히 중단하고, 핵실험장 폐쇄하고, 정전협정 체결하면 핵물질 다 끄잡아 갖다 주고, 이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거 미국에게 단계별로 비핵화하면 단계별로 보상해주자 얘기, 혹은 체제보장 먼저 해주시고, 일괄 타결을 원하면 체제보장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자. 말 못 꼬집어냈어요. 말 못 꼬집어냈어요. 왜 못 꼬집어냈냐? 트럼프 대통령이 34분간 돌발 회견을 하면서 그런 말을 감히 그 다음에 단독회담에서도 내지 못하도록 이미 그것을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선제 타격을 한 겁니다. 발언의 선제 타격을 한 거예요. 그럼 21분간 단독회담에 앉아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딱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네 죽을래? 날 만날래? 혹은 내 말 들을래? 이랬더니 김정은이 지금 나온 대답이 날 만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혹은 트럼프에게 나 잡아봐라. 식의 답변을 하고 앉아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21분간 문 대통령과 앉아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을 겁니다. 골자는 하나예요. 니 죽고 싶나? 아니면 김정은하고 나하고 만나도록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 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은 미국 정상회담 안 할지도 모른다 했지만 끈을 절대 안 놓고 있습니다. 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한국이 해결하라는 겁니다. 왜? 네가 설쳐가지고 이 자리 안 만들었으면은 나는 이미 북쪽을 때렸다. 내가 북폭하려고 그놈들이 끄떡거릴 때 2017년 중반부터 노골적으로 끄떡거릴 때 그 때리려고 20회 이상이나 내가 앉아가지고 작전회의를 했다. 내가 직접 안 가더라도 지시까지 했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저렇게 시건방지게 뻗대기 전에 때릴 수도 있었는데 한국이 결코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때리지 마십시오. 우린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 있다 했지만 한반도에서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시건방을 네가 떨었잖아.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네 때문에 가래로 또 못 막겠다는지도 모른다. 네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당신이 나서가 중재 역할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받아내겠다 해서 내가 이때까지 자리를 끌어오면서 당신이 원하는 운전석 자리 달락해서 운전석 자리 키도 내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보이 나를 고속도로로 경관 좋은 고속도로를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무슨 길도 없는 산속 험로로 나를 끌고 들어가. 원상복귀 시키는 건 당신 책임이야.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뒤에서 김정은 목덜미 잡고 이 인형 쇼를 하고 있는 시진핑도 꼴보기 싫지만 내가 시진핑을 이렇게 평가할 때 당신 You have another idea? 문 대통령님, 당신 다른 생각 갖고 계세요? You may have it.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중국이나 북한과 가까우니까 You must be careful.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지? 이거 어린애들 싸움보다 더해요, 정말. 말 그대로 빈정, 냉소. 완전히 당한 겁니다. 완전히 당한 거. 아니 무슨 여기 기자는 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했다고. 물론 기자니까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 액면 그대로 본인이 믿고 이 기사를 썼다면 이분은 진짜 한미관계, 미북관계 돼가는 기류에 대해서 정말 파악을 못하고 있죠. 사실 뭐 미북 한미 간의 기사 쓰기에도 적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 기사만 가지고 볼 때 이게 그의 뭐 기자니까 그 언론사의 성격을 맞춰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자기의 분석이라 본다면 그 왜 그러겠어요, 트럼프가?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을 두고 아주 훌륭한 중재자라고 하는 얘기. 중재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신임을 받아야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설거지 네가 해. 일 버려놨으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모양을 갖춰가 테이블 위에 커피 몇 잔밖에 안 나오더라도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내가 이때까지 뭐라고 얘기했어? 전 세계에 대해서 It's gonna be interesting. 정말 재밌는
It's gonna be big event, historical event, 역사적인 이벤트를 만들어갈 텐데 내가 자칫하면 역사적인 개망신을 당할 상황이니까 제대로 된 걸 만들어내.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좀 밀어주지. 그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준비가 덜 됐다면 좀 시간이 걸려가라도 나중에 할 거다. 김정은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준비해라. 설치지 말고, 방방 뜨지 말고, 풍선 띄우지 말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면초가가 돼 돌아오고 있어요. 최선희가 뭐라 했어요? 외무성 부상이 뭐라 했겠어요? 그 당찬 여자. 안 만나면 그만이야. 트럼프 당신이 우리 안 만나는 데에서 우리가 뭐 손가 빌면서 만날 줄 알아? 그리고 체제 보장 안 해주겠다느니 어떤 이런 소리 하고 무슨 미사일도 없애라, 화학무기도 생화학무기도 없애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려면 당신하고 상대 안 해. 우린 니 안 만나도 안 돼. 최선희 목소리가 아니죠. 당연히 김정은 목소리예요. 트럼프가 죽을래 나올래 하니까 최선희가 네가 날 죽일 리도 없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나가겠다는 김정은의 생각을 전달한 겁니다. 저런 김정은을 어떻게 문 대통령이 트럼프가 원한 대로 설득을 하겠어요? 뭐 남북이 같이 앉아 해결하자. 김정은 그 생각 없어요. 김정은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을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트럼프한테 마주 앉아서 앉는 것에도 김정은으로서는 이벤트야. 세계적 이벤트야. 7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거 하레비가 나라를 세운 후에, 나라를 북조선이라는 걸 만든 후에 그것만 해도 역사에 남지. 여기 앉아서 지 원하는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 멍석 깔아달라는 역할만 문 대통령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런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가 애걸복걸하면서 우리 생각은 이러니까 제발 트럼프 만나게 해주세요. 안 합니다. 그렇게 간이 배 밖에 나온 이유도 또 있죠. 꼭 문뿐만 아니라 문이 손을 들어주는 중국. 다롄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시 주석이 김정은의 등을 치면서 얘기했겠죠. 등을 어루만지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형님이 뒤에 있잖아. 그렇게 서둘러 핵 비핵화 안 해도 돼.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면 어떻게라도 도와줄게. 미국이 너희들 잘 산다고, 잘 살게 해준다 손 치더라도 먼저 너가 금융이 국제화가 돼야 되는데 금융 국제화 되는 게 미국 혼자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설사 미국이 적극적으로 돕는다 해도 너희들이 국제 금융 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 그거 기록 만드는 데만, 통계 만드는 데만 시간이 걸려. 그 사이 너가 뭐 먹고 살 거야. 내가 보니까 김정은 네 체제 무너지는 거 한 2년 내에 완전히 폭삭 내려앉을 것 같다. 작년에 비해서 원래 무역이 40% 이상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올 초에서부터 시작한 상황을 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만 앞으로 더 끌면 북한의 무역은 거의 1, 20%를 수준으로만 끝납니다. 7, 80%가 감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무슨 경제가 지금 폐쇄된 사회예요. 장마당 북중 양 국경산의 보따리 장사들 밀무역과 먹고 사는 나라예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무역이 급감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거를 시진핑이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시간 끌기 작전해.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평화협정 체결만 받아내. 그 뒤는 내가 책임질게. 이건 그 이유 때문에 시진핑은 김정은을 그리고 트럼프에게 이 포카페이스로
웃으면서 양쪽이 미북 정상회담 하는 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딴 소리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체제 안 무너지게 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에 김정은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김정은이 지금 더 두려워하는 거는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가 두려워하는 거다.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인민들에게 유일한 영도 체제를 주입시킬 정도로 걔들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유일한 영도 체제가 아니라 신이라도 귀찮다는 거 되는 거죠. 그러면 충성심 자체가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립니다. 김정은이 지금 더 원하는 것은 트럼프 입에서 김정은이 주도하는 김정은 중심의 유일 영도 체제의 너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트럼프는 계속 이 얘기합니다. 잘 살게 해줄게. 한국만큼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신변 안전 봐줄게. 너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거. 네 목숨은 살려주지만 네가 원하는 스타일의 유일 영도 체제, 사회주의니 그딴 체제는 미국이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걸 바라면서 우리가 늘 돕는 건 아니다. 미국은 옛날에 마샬 플랜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미국이 올라서고부터 미국의 해외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더 많은 국가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위성 내지는 변방이 되고 동맹이 되고 우방이 되도록 하는 게 자기 힘을 키우는 겁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강한 이유, 전쟁 경험을 많이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신예 무기를 많이 내고 전쟁 훈련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참여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군사동맹국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중국은 딱 하나 나라입니다. 북한. 자, 북한도 안 도와준다. 중국이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을 제대로 못하면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악수를 하면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 잘했어. 나도 골치 아팠던데 미북 정상회담 깨진 건 너무 잘 된 거야. 아닙니다. 중국은 정말 미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되도록 원합니다. 왜? 딱 조건이 하나예요. 평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 논의를 최소한 그걸 예스 하도록 미국으로부터 명시화 내지는 약속이라도 북한이 얻어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왕이가 지금 헐레벌떡 폼페이오 만나러 간 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세계 최고의 도박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뭐 속을 풀어주러 갔다고요? 참만 만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건 있지만 왕이가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중국을 포함한다는 말이 없어요. 중국이 화들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제에는 우리를 반드시 깨야 된다. 지금 그거 염탐하러 간 거예요. 그거 설득하러 간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도 한 거죠. 너들이 시진핑이 이때까지 한 짓을 보면 내가 무역으로라도 보복해 주겠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뒤에서 말이야 꼬덕이고 이간질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야. 딜은 딜인데 딜을 이따위로 망친 놈들은 내가 그냥 안 두겠다 했으니까 미중 간의 무역 지금 협상 제대로 조금 초반기에 제대로 잘 돼가는 건 같던데 대원칙은 전쟁 안 하고 무역으로 서로 협조하고 무역 문제를 협조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가자 해서 뭐 5조 농산물 몇 조 이런 식으로 해결했지만 갈 길은 구체적으로 이행할 단계와 갈 길은 머나먼 남쪽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가서 하는 얘기 이런 것과 무역 문제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 얘기도 하고 싶겠죠. 그리고 서로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 사줄 테니까. 에? 그리고 미국의 또 콩도 수입해주고 당신네들 농산물 중에 가장 생산이 많고 또 우리한테 제일 많이 팔아먹는 콩도 사주고
그거는 뒷전의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중국 경제와 직접적 관련되지만 그거는 덜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왕위가 달려간 건 딱 한 거야. 뭐? 종전선언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얘기해. 중국 안 끼우고는 안 돼. 평화협정 반드시 명시화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이 아니라 남북미 중으로 넣어라. 이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택기지에서 미군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안 되면 시진핑이 뭐라고 문 대통령한테 덮어씌우겠어요. 우리가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중국은 경제적 희생, 안보적 희생, 뭘 희생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 쓸 거라고요.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만큼 신경 쓴 나라가 어딨냐. 모든 걸 다 걸쳐놔놓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충돌의 가능성까지도 무릅쓰면서, 그런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국보다 더 애쓴 것이 중국인데 이딴 식으로 또 나올 거라고요. 트럼프?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북 정상회담 깨지면 문 대통령이 그냥 종아리 맞는 거로 끝날까요? 방위 분담 뭐 한 몇천억 올리는 거,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FTA, 그 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에 있어가 전략자산 가져오는 거 돈 다 내라. 이제부터 한번 출동할 때마다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간다. 돈 내라. 너가 돈 내라. 우리 돈 들이가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한국에 깔아놓은 상주하는, 상시 주둔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전략자산만 해도 25조 정도 된다. 그 가치 내가 돈 안 받고 그냥 너들 쓰게 해준다. 그것도 돈 내라. 예를 들면 미사일과 핵의 움직임을 정찰할 수 있는 유투기 운용 같은 것도 다 이제 너들이 좀 해라. 그리고 한국은 뭐 남북 경협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건 너들끼리 문제지만 미북 정상회담 전에 그딴 소리 끄집어내지도 마라. 그런 것과 자꾸 그런 말 넣어가지고 김정은의 콧대를 높여주고 초치지 마라. 정상회담 가는 길을. 자, 보십시오. 누가 지금 문 대통령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전부 숙제만 주고 있어요. 짐을 주어주고 있어요. 가장 큰 숙제를 미국이 줬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 줬습니다. 여기에서 며칠 남았죠? 12일까지 가려면은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2주 약간 넘게 남았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노력을 성공적으로 끌어내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못한다면은 가장 큰 책임 추궁은 김정은이 당하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당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는 특정 조건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핵탄두, 만들어 놓은 핵탄두의 일부 핵물질 밖으로 내고, 둘째 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전 폐기하고, 세 번째 자유스러운 사찰과 검증을 받도록 북한에게 6월 12일 전에 그거는 확실히 컨펌을 받아가 북한 스스로가 미국에게 그걸 하겠다고 발표하게 하고,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에 앉아가는 CBD라는 용어가 반드시 북한 핵의 CBD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협력을 하고 할 것을 약속한다. 이 문구가 들어갈 것을 김정은에게 설득해줘야 됩니다. 그게 특정 조건이에요. 어떤 분들 특정 조건이 뭔지 말을 안 했다 한데 빤한 거 아닙니까?
21분 동안 한 얘기가 딱 두 가지라니까요. 이 특정 조건을 김정은에게 설득시켜라. 두 번째, 문 대통령 당신 죽을래? 아니면 김정은이한테 이걸 설득시켜 만나게 할래? 그 두 가지 얘기밖에 없었어요. 21분 동안. 기사는 뭐 문 대통령이 크게 칭찬받고 훌륭하다 이걸 띄우고 있지만 지금 정말 큰 짐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예수보다 지금 더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뭐 제대로 될 것 같다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을 대변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실천시키도록 미국을 설득시키러 온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용어를 한 게 아니지만 북한을 이해시키러 북한의 입장을 좀 더 미국이 역지사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나는 미국과 한편인데 한미공제 체제 하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걸 그렇게 되도록 협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통역이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새롭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말 수도 없이 더 했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워싱턴 가서 받아온 거는 불신의 확신. 다시 말하면 진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던 것이 다시 확신됐다는 것. 확인됐다는 것.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 실패하면은 이거는 문재인 당신이 문 대통령 당신이 깔아놓은 시작에서부터 중간과정의 과장 그리고 끝마무리라는 건 내가 말하는 특정 조건을 제대로 설득시키는 거. 끝마무리의 능력 부족. 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는 거야.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 지켜볼 거야. Time will tell.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Time will tell을 다른 말로 하면은 You will see it예요. 두고 보자 이게. 두고 보자. 잘해봐라 이거예요. 네 할 일 제대로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년 반만 있으면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더 이상 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개발도 안 할 정도로 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4월 27일 정상회담이라는 번들한 쇼를 안 했고 그냥 국제사회의 유엔 제재에 동참을 해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유엔 제재의 목을 비틀었다면, 유엔 제재로 북한의 목을 억눌렀다면 시간은 다소 걸릴지 몰라도 북한 스스로 항복을 얻어낼 걸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항복할 겁니다. 서둘러 덜 익은 감을 땄어 이빨로 깨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떨벌뿐만 아니라 치아에 이 육질 속에 이빨이 끼인 꼴이에요. 우리가 저는 어설픈 비핵화 선언의 문구 미북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북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없는 미북 정상회담이라면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결렬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된다고 해서 한국의 미북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이 반드시 언급이 돼줘야 될 거고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한미군사훈련 끝나는 25일에 만나가 남북이 다시 얘기하겠다.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시키는 한반도 비핵화 한작하니까 팀스피리트 훈련부터 중단시키라. 우리가 했어요. 평화가 왔습니까? 그때부터 핵개발했어요. 똑같은 짓 요번에 또 할 거예요.
맥선더 훈련은 지금부터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얼집 프리덤 가이디언도 하지 마라. 그거 물고 늘어질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더 미궁에, 북한 핵은 더 생생하게 살아있고 우리가 더 미궁으로만 빠질 수 있는 이런 정상회담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 우리 체제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 대한민국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